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집 팔고 비트코인 사라, 이른바 집 팔 비사를 외치죠. 그런데 말이죠, 나름 확신도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선뜻 집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설득하는 건 왜 또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와 그 두려움을 넘어설 명확한 관점을 얻게 되실 거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입니다.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되곤 하죠.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자 가족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며 내가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좋은 학군,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자가로 산다는 그 묵직한 안정감과 자부심, 이건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보죠.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시면서 월세, 전세 살다가 마침내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그 감격을 그분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성실한 삶에 대한 보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한 세대를 관통하는 생존의 지혜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을 팔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어떤 디지털 쪼가리를 사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간다? 상상만 해도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쟤 결국 투기에 미쳐서 집까지 파는구나. 그러다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집도 없이 노후는 어떡하려고. 이런 걱정과 비난이 뒤섞인 시선들, 심지어 나를 가장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조차 이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공포.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보다 어쩌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그 평판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 문턱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수십 년간 정답이라고 믿어온 사회적 관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배에서 쉽게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더 깊은 심리적 그리고 시스템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믿음, 바로 실체 편향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신뢰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땅과 콘크리트라는 명확한 실체가 있죠. 등기부 등본이라는 국가가 보증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의 나열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이 실체가 없는 자산의 거부감을 느낍니다. 마치 현실 세계에 금괴를 주고 게임 속 머니를 받는 듯한 심리적 저항감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내 것에 대한 과도한 애착, 소유 효과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증명된 이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 가족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곳, 나의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이처럼 감정적 가치가 뒤섞인 자산을 단지 시장 가격만으로 평가하고 매도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산의 매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변동성의 착시입니다. 부동산은 매일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많이 거래가 되더라도 한 단지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4-5건 실거래가 될 뿐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정성이 아니라 단지 유동성이 극도로 낮은 비유동성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변동성을 느끼려면 꾸준한 임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행위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가격이 매겨지며 그 변동성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매일 출렁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며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저 시장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가격 변동이 잘 보이지 않는 부동산이야말로 조용한 바다 밑의 암초처럼 더 큰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실체에 대한 집착, 소유물에 대한 애착,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라는 착시, 이 세 가지 강력한 족쇄가 우리를 부동산이라는 낡은 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단점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부동산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혁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류 최초의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의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희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더 높이 지으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도 공급은 늘어납니다. 즉, 부동산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총 발행량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해커도 심지어 비트코인 개발자조차 이 숫자를 단 한 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누구나 코드를 통해 직접 검증 가능한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을 믿을 필요 없이 스스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리법칙을 초월한 무게없는 가치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그 가치는 강남이라는 특정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혹은 그 지역이 쇠락하면 가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들고 뉴욕이나 런던으로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순수한 정보입니다. 당신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당신의 뇌 속에 혹은 종이 쪼가리 하나에 담아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제적 에너지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존하고 이동시키는 완벽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순간이동과 같습니다. 셋째, 완벽한 분할 가능성과 소유권의 민주화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화장실만 떼서 1억 원에 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지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처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 투자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1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 즉 사토시 단위인 1억 분의 1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인류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들만 좋은 자산을 소유하던 낡은 금융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소유권의 민주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명의의 집은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 소유권은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만 유용합니다. 정부는 언제든 세금을 부과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유권은 국가의 허락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인키를 소유한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이 세상 그 어떤 정부도, 은행도, 법원도 당신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국가나 중개기관의 도움 없이 완벽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수억 원씩 올라서 잘 엑시트한 사람도 많은데? 맞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숫자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상승의 질은 과연 어떠한가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대부분 본질적 성장이 아닌 명목적 상승입니다. 이것은 자산의 가치가 스스로 커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돈,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줄어드는 자로 길이를 재면 숫자가 더 크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유명한 비트맥시 상원수님의 통찰을 빌려보겠습니다. 2018년 1달러의 가치는 약 107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400원을 웃돌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몇 년간 원화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만 30-40% 가까이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이 상승률을 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는 데 실패한, 즉 방어조차 못한 셈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이처럼 희석되고 있는 법정화폐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하며 그 상승률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단순히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이자 화폐 네트워크가 인류에게 채택되어 가는 본질적 성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명확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1단계 수집품으로서의 단계를 거쳐 지금은 2단계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단계로에 와 있습니다. 개인, 기업, 심지어 국가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3단계인 교환의 매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 단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을 통해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회계 단위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책정되는 시대가
머지않은 시기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이 화폐의 왕자로 자리매김하는 그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캡이 없습니다. 그 운명은 법정화폐와 연결고리를 끊고 전 세계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선택은 단순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 즉 문명사적 전환의 최전선에 서는 경험입니다. 중앙화된 권력이 자의적 판단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약탈적 화폐 시스템에서 예측 가능한 수학적 규칙이 지배하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인류의 자산이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가치 저장이라는 목적에 더 충실하고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신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삐삐를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처럼 낡은 기술에서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월세살이로의 추락이 아니라 낡은 피앗 시스템의 족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질문에 초점을 바꾸십시오.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을까? 이것이 아니라 나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가올 미래로 가장 온전하게 옮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둘째,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피앗 스탠다드라는 낡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람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과거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쓰던 이들이 금을 들고 온 이들을 비웃듯 모든 위대한 전환은 언제나 소수의 이해와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는 자의 공포이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탐험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투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규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문명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고 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